자,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제목이죠. 흑자 내고도. 네, 흑자 내고도 법인세 안 내는 유일한 방법. 네, 그게 왜 그런지 좀 이따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부제는 기업부설연구소 세제 혜택과 설립, 실제로 설립하는 실무까지 오늘 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니까 정신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예, 제 소개는 맨날 나오는 제 소개. 자, 오늘 배우시게 될 내용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무엇인가? 설립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일단 사례부터 보실게요. 사례부터. 그 다음에 그 사례를 정리해서 하고 설립. 그러면 혜택이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설립해야 돼? 이거 배우실 거고 그 설립 방법, 그 다음에 혜택 총정리, 그 다음에 그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연구노트 작성과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FAQ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우리들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절차, 그 다음에 혜택, 그래서 그 혜택을 거꾸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시작해 볼까요? 그럽니다. 네, 이벤트가 바뀌었습니다. 카카오 상품권. 여기 다 거의 다 멘티 기업이시라 오늘 강의 신청하신 분이 엄청 많은데 단톡방에 있는 지금 라이브로 참석하신 분 나머지는 다 녹화로 들으실 거고 늦게 들어오시면 녹화로 들어야죠. 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분. 9분. 지금 참가자 창에 보이는 9분을 대상으로 뽑겠습니다. 9명이잖아요. 9명. 9명 넣고 돌립니다. 최관봉 대표님이 1번, 이승숙 대표님이 2번, 김민경 대표님 3번, 여재혁 대표님 4번, 이주빈 대표님 5번, 전영흠 대표님 6번, 정은경 대표님 7번, 최계순 대표님 8번, 최성미 대표님 9번. 추첨하겠습니다. 짠, 5번. 1, 2, 3, 4, 5. 이주빈 대표님. 이주빈 대표님은 능력자시네요. 저랑 아주 1대1, 1대1, 1대1도 많이 하시고 올해 운수 대통이십니다. 이주빈 대표님. 축하드려요. 스타벅스 상품권 빵빵 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올해 아주 그냥 운수 대통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자, 채팅창을 좀 열어놓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한가 이거 볼게요. 왜 도대체 무슨 혜택이 있길래 이렇게 유난히 강조를 하는가? 자, 사례 1이에요. 매출 100억이 넘는 기업이 있는데요. 법인세가 제로예요. 그럼 적자를 봤을까요? 매출 100억이 넘는데 네, 법인세 안 냈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시가 100억짜리 4층 빌딩을 구입했어요. 여기 마포인데 그 법인이 세금을 60% 감면받았어요. 이거 빌딩 구입하면 뭐 내죠? 네,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죠, 서울은. 네, 근데 60% 감면. 네, 정부 지원금 5억 받았는데 회사에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5억이. 그러면 입금 처리가 되는데
이게 전액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다음에 사례 넷. 벤처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법인세를 100% 면제받았어. 벤처 인증도 100% 면제는 안 해줘. 그죠? 그런데 벤처 인증을 안 받았는데도 법인세가 100% 면제돼. 이건 또 무슨 스타일일까? 어떤 케이스일까? 그다음에 연구원은 소득세가 감면되고 회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령하는 일석이조의 사례가 있네요. 사례 6. 특허를 이전해도 특허를 대여해도 특허를 빌려준 사람, 그 특허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 둘 모두 법인세 감면, 그리고 10년간 이월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 내용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정책자금 심사 탈락한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고 심사를 통과했다? 아, 진짜일까요? 네,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 확인은 필수인데 벤처는 둘째치고 일단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부터. 자, 첫 장에 아주 복잡한 글자가 나오고 아주 조그만 글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오늘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의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넣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 조항인데요. 일단 보시면 일반 연구, 그 다음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죠? 세액공제 한대요. 근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확정되잖아요. 니네 법인세 얼마야? 그 법인세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 법인세에서.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 그래서 올해 발생한 금액, 올해 발생한 경상 연구개발비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걸 그냥 경상 연구개발비의 25% 4분의 1을 세액공제해 준대요. 그러니까 연구원들 3명에 지급한 연봉이 1억이에요. 3명이 3,300씩 3명 그래가지고 연구원 3명인데 각각 3,300 연봉 그러면 1억이잖아요. 1억의 4분의 1이면 2,500이죠. 법인세 2,50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법인세 2,500만 원이면 매출로 치면 한 요즘 보통 5% 정도로 신고하니까 50억? 네. 매출 50억? 매출 50억? 맞나요? 10%면 아니구나. 매출 5억. 매출 5억. 매출 5억의 가치. 네. 매출 5억의 가치가 나와요. 이게 그 세액공제 금액이. 연구원 3명 쓰고 월급으로 1억 줬는데 3명한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보설연구소도 되고 여기 있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돼요. 기업부설연구소도 되고 연구전담부서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그냥 특수한 케이스인데 신성장 동력 산업, 그 다음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30%에서 40%까지 해준다 이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 투자, 기계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장비를 사고 그거 6%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60% 감면, 재산세 50% 감면. 네. 중소기업인 경우에. 대기업은 좀 적어요. 네. 여기에 이 방에 대기업 회장님들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연구 전담 요원,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이건 연구 전담 요원 자기네들 그 직원들에게 소득세 떼잖아요. 세금 떼잖아요. 그것도 비과세 해준대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20만 원 한도. 그럼 이 연구원이 연봉이 뭐 한 3천이다. 그러면
세율 구간 한 25% 되잖아요. 그러면 5만 원? 5만 원 절세. 그죠? 아니 월 20만 원이니까 월 5만 원 절세. 1년이면 60만 원의 세액 절세 효과가 있어요. 60만 원 세금 덜 내는 거예요. 그 연구원은. 이게 이제 조항이에요. 복잡하지만 아셔야 되고 이 부동산 지방세 가면은 연구 전담부서는 안 돼요. 기업부설 연구소만 돼요. 자, 요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 90분을 이끌어 나갑니다. 사례 1. 매출 100억이 넘는데 법인세가 제로다. 아까 얘기했죠. 매출 100억의 중견기업, 종업원 80명인데요. 이 중에 연구인력이 30명이에요. 연구개발 기업이죠.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술 집약형 기업이에요. 종업원 80명 중에 연구인력이 30명이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15억이에요. 100억 매출에 15억이 났어요. 여기 연구인력이 많으면 부가가치가 높아서 이익률도 15%가 났네요. 그래서 15억의 세금을 지금 15억, 이익이 15억이라고 해서 법인세는 2억 7천 정도를 낼 것 같아요. 지금. 법인세 2억 7천. 많죠, 세금. 자, 법인세 2억 7천은 어떻게 나온 계산이냐. 여기 보시면 이거 법인세율 세율표거든요. 한번 갔다 올게요. 법인세율 세율표입니다. 영리법인이 2억 이하의 과세표준이면 세율이 10%예요. 2억에서 200억 사이면 20%예요. 그럼 여기는 아까 2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20%이고 누진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세율 20%에 누진공제 2천만 원. 자, 돌아갈게요. 그래서 15억에 20%면 3억이죠. 3억에서 2천만 원을 빼면 2억 8천이 나와야 되는데 기타 자잘한 것까지 해서 실제는 2억 7천으로 나왔어요. 2억 7천이 예상돼요. 법인세를. 세무사가 계산해 줬어요. 그랬더니 법인세율 표를 봤더니 왜 2억 7천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네, 이익이 15억이면 법인세는 2억 7천 정도 낸다. 이게 만약에 개인 사업자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사업자의 15억이면 거의 절반 내죠, 세금. 한 6억 정도 낼 거예요. 자,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요. 최저한세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 세액공제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가 이렇게 많아요. 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 설비 투자세액공제, 생산성 향상시설 시설 투자세액공제. 이거 다 법인세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이런 거 쫙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대부분 혜택 많이 받으시는 게 요거.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요 조항.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6조, 7조. 그다음에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그래서 직원들 고용하라 그러잖아요. 세무사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그게 이 조항이에요. 그다음에 고용증대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다음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네. 이렇게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렇게 세액공제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걸 다 적용하면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기업이 없을 거야. 예,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법인 사업자한테 혜택이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최저한세 조항을 둡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도 최저한세 조항이 있어요. 법인에 최저한세 조항이 있는데 돌아가 보면 그 최저한세 조항이 이거예요.
법인 사업자가 최저한세 조항이 이렇게 돼요. 2014년 이후 중소기업은 7%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빵 나와도 당기순이익의 7%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최저한세. 야, 니네 이익 냈잖아. 다 공제받으면 어떻게 해?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아? 7%는 내야 돼. 네. 이게 최저한세예요. 아시겠죠? 최저한세. 자, 다시 돌아갑니다. 최저한세 아셨고 세액공제 조항 아셨죠? 자, 그래서 법인세를 2억 7천 내게 생겼어요. 근데 연구원의 연봉 합계가 12억이라고 합니다. 연구원의 연봉 합계가 12억이에요. 이게 경상연구개발비거든요. 그죠? 그러면 세액공제액은 요거의 25%. 네. 12억에 25%. 3억. 그 3억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돼요. 그죠? 3억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2억, 2.7억 마이너스 3억 하니까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나오네. 2억 7천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3억을 공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이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 마이너스는 없어질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알려드릴게요. 실납부세액은 당연히 제로고요. 국가에서 3천만 원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까. 실납부세액은 제로고 마이너스 3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2월 돼서 내년에 3천만 원을 또 절감받아요.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2월 돼요. 10년 동안. 네, 그러니까 매출이 100억이 넘는데 법인세가 제로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나라 세법 제도가 이렇게 돼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최저 한세가 있다면서요. 네. 그럼 15억에 7%는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요 세액공제 조항 중에 얘네들은 최저 한세 적용이 되는데 요 밑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제일 밑에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아이고 최저한세 배제, 최저한세 배제.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해야 되지? 바닥을 뚫는 거예요. 바닥. 콘크리트 바닥을 뚫었다. 7%의 세금마저도 뚫고 내려가는 거. 최저한세를 밑으로 뚫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래서 이 기업은 최저한세를 내야 되지만 그래도 15억에 7%면 얼마 한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내야 되지만 그거마저 뚫어버렸어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세액공제 제도 중에 가장 강력한 제도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도 뚫어. 네. 그래서 세금을 빵 내는 기업이 허다하다. 자, 두 번째 사례. 시가 100억짜리 4층 빌딩을 구매했어요. 법인이. 취득세를 60% 감면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게 있다고. 종합표, 아까 표 기억나시죠? 그거 복습하는 거예요, 계속. 3년차 기업이 시가 100억 상당의 4층 빌딩을 구입했어요. 취득세율은 9.4%입니다. 네. 중과세. 과밀 억제권역, 공장 신증설 및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과밀 억제권역이잖아요. 서울이니까. 서울 마포니까. 과밀 억제권역에다가 공장을 내거나 본사 건물을 사면 취득세 내고 2배를 더 내야 돼요. 4%를. 그래서 빌딩 매매의 경우 9.4%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예상 납입액이 약 9억 원. 약 9억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이 4층짜리 빌딩 중에 2개 층을 기업부설 연구소로 신고했어요. 네. 그러면 얼마 감면받는다고요? 60% 감면. 그래서 감면액이 2억 7천이에요. 그래서 최종 낸 세금은 약 6억 원. 6억 얼마. 예. 예. 그 서류 하나 잘 작성해서, 예. 서류 하나 잘 작성해서 2개 층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한 덕에 세금을 2억 7천을 절감했습니다. 이게 뭐 어디서 퍼온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한 사례예요. 믿으셔도 돼요. 어디서 퍼온 것도 아니고. 자, 다음. 정부 지원금 5억 전액 비과세. 이것도 뭔 소리야? 예, 정부에서 5억이 들어왔는데 이거 세금을 안 낸대요. 정부 돈이 들어왔는데. R&D 자금 4년에 20억짜리 유치했어요. 네. R&D 자금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로 회사에 주는 거죠. 네, 그 회사에 주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을 완성하고 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한 후에 그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아니 특허를 가져오는 대가로, 특허를 나라 돈으로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라는 걸 내게 돼 있어요. 기술료는 지금 정부 지원 금액의 약 10%? 네. 그럼 그 2억 20억이 정부에서 들어왔으니까 2억 정도 기술료를 5년 동안 나눠내고 18억은 그냥 지원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20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회사에. 그럼 1년에 5억씩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정부 출연금은 이 회사에 들어온 매년 5억씩 들어오는 이 돈은 과세 대상이냐. 근데 우리나라 세법에 비과세 수입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입금 불산입. 네. 입금 불산입. 정부에서 5억의 돈을 주는데 세금도 안 뛴대요. 세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 R&D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관련 규정은 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금 불산입 명세서를 세무사가 이거 클릭이 안 돼. 링크가 없어졌네. 예, 나중에 링크 넣어드릴게요. 후기 쓰시면 강의안 드리는 거 아시죠? 후기 써서 강의안 받으실 때는 이 링크 다시 넣어드릴게요. 여기 링크가 빠졌는지 모르겠 클릭이 안 되네. 됐나? 됐다. 아, 네, 됩니다. 네. 출연금 등 입금 불산입 명세서라는 이 서류를 작성해서 세무사가 국세청에다 제출해요. 정부에서 5억 받았는데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네, 이걸 씁니다. 이게 올해 말까지.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이거 폐지될까? 아니면 올해 연장 예산안 뭐 국회에서 이제 국무회의 뭐 이런 거 통해서 연장될까요? 제가 볼 때 연장될 것 같습니다. 뭐 연장 안 돼도 그만이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땐 연장될 것 같아요. 코로나로 뭐 이거 그것도 안 좋은데 연장해주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들어온 R&D 자금은 현재까지는 비과세다. 2022년도 아마 비과세가 될 것이다. 이건 변경사항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야 말아야 돼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랑 특허랑 연구소가 있어야 R&D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지. 자, 그다음 벤처 인증을 안 받아도 법인세가 100% 면제되나요? 이게 또 뭔 소리야? 법인세를 100% 면제받아? 아까 그 연구개발비 말고 또 그 연구개발비로 다 까도 근데 이런 이익이 많이 나서 연구개발비로 까도 그래도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익률이 좋은 기업. 연구원 종업원 40명인데 연구원 똘랑 3명 뭐 이런 기업 있잖아요.
근데 벤처 인증을 받으면 세액 감면 혜택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거 벤처 안 받았는데도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하면 돼요. 네. 연구소 기업으로 아예 설립을 하면 처음부터 5년 동안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십니다. 네. 대상 기업은 2021년 올해 말까지 지정받은 기업에 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연장될지도 모르겠어요. 연구개발 특구에 따라서 지정받은 첨단 기술 기업. 그러니까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한 첨단 기술 기업이에요. 네. R&D 기업,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된 거. 네. 연구소 기업이 뭔가? 네. 연구소 기업 여기 있죠. 안내 책자 다운로드. 연구소 기업은 이런 거를 연구소 기업이라고 한다. 네. 연구소 기업. 그다음에 대상 사업.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이 첨단 기술 기업이 생명공학과와 연관된 산업, 그다음에 정보통신 산업. 그러니까 IT랑 바이오예요, 결국. 다 들어가, 정보통신 다 들어가잖아요. 웬만한 거. 그다음에 바이오까지. 그다음에 첨단 기술, 첨단 제품.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아이템이겠죠, 당연히. 그런 아이템은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하면, 일반 기업 아니에요.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하면 100% 면제. 아예 세금을 안 뗀다는 거, 5년 동안. 그래서 입금 산입 방법 3년 동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세액 감면하고요. 그 다음에 2년은 50%를 세액 감면한대요. 네. 대박입니다. 요것도 올해 말까지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요것도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멘티 기업 여러분들은 저랑 어차피 1년 동안 쭉 같이 가실 거니까 계속 업데이트 받으실 거예요. 자, 여기 벤처 인증은 세제 혜택이 많다는 걸 알았는데 벤처 안 받아도 연구소만 있으면 법인세 100% 면제받는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면 이 절세의 오리지널 벤처기업 세제 혜택을 한번 보자고요. 벤처기업 세제 혜택은 요거예요.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5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대상은 창업기업인데 수도권 과밀권역 외의 지역. 근데 수도권 과밀권역 안에 있는 기업은 어떡하냐?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를 받은 기업은 수도권에 있어도 해줄게.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이게 이제 벤처 기업의 세제 혜택. 근데 우리는 기업부설 연구소만 만들어도 혜택되는 사례를 지금 보신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연구원은 소득공제로 절세. 회사는 지원금이 나와서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그 사례를 볼게요. 급여 240만 원 받는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이 있는데 급여 명세서를 변경합니다. 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강의를 12월 달부터는 강의를 월요일 날 하잖아요. 이제 매주 월요일 날 강의를 할 건데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월요일 날 하자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10시 반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근로계약서 변경 작성법 강의를 할 거예요. 할 예정이에요. 아마도 할 것 같은데 최저임금이 내년에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최저급여도 오르잖아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이제 수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현재 포괄임금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노무 컨설팅 중에 하나인데 급여 명세서를 변경하면 연구원은 절세를 하고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식대 10만 원 비과세라는 거 아시죠? 근데 연구활동비 20만 원 비과세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전담료 등록된 사람은 20만 원 비과세 소득을 근로계약서에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신고할 때 세무사 통해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40만 원 중에 30만 원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세무서에서 봤을 때는 월급 210만 원 받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데 210만 원짜리 근로자를 고용하면 기업에는 뭐가 나오죠? 기업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 월 219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5만 원에서 뭐 7만 원 뭐 이럴 거예요 매달. 옛날에 10 몇만 원 주다가 10만 원으로 줄었다가 7만 원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5에서 7만 원. 그다음 네. 근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그 지급하는 기준이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그 회사의 급여 대장도 아니고 보수총액 신고서 또는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기준이에요. 보수총액 신고서는 잘 모르세요. 대표님들은 세무사가 신고하는 거라. 하지만 매월 급여 신고를 하면서 세무사들이 이렇게 보수총액 신고서를 이게 보수총액 신고서 양식이에요. 이렇게 생긴 보수총액 신고서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세무서에다 신고합니다. 예. 어떤 근로자가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산재보험 얼마 떼고 고용보험 얼마 떼었다. 이 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어요. 세무사가 하죠. 그게 보수총액 신고서. 그다음에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이것도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네, 이렇게 생겼죠.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네, 이렇게 여기 막 써 있잖아요. 몇 명의 총 지급액 얼마, 몇 명 입사, 몇 명 퇴사. 그 적혀 있는 거. 네. 요게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데 여기에 적히는 금액이 이 240만 원에서 10만 원 플러스 20만 원을 뺀 210만 원으로 신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연구원은 당연히 절세가 되고 회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이 되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40만 원 언저리에 있는 우리 회사 직원도 240만 원인데 그러신 대표님들은 네 참고로 하셔서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은 그래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6번째 사례. 특허 이전, 특허 대여, 법인세를 감면해 준대요. 이거는 지난번 특허 시간에 간단히 했는데 법인 A의 대표이사 갑이 법인 B를 설립했어요. 회사 A의 대표이사가 법인 B를 설립했어요. A가 법인 B로 지네끼리 특허 한 개를 이전했어요. 그리고 특허 한 개는 임대했어요. 임대. 네. 이거 제가 요런 케이스 어디 알려드렸죠? 특허 강의할 때?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저 채팅방에 아시는 분 쳐주세요. 어느 회사? 오! 최성민 대표님 1등. 네, 그렇죠. 금호 아시아나. 맞습니다. 이 나쁜 회사가 이놈 새끼들이. 예? 회사는 지금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채권자들이 막 돈을 다 뜯기게 생겼는데 기업 총수는 1년에 240억인가 120억씩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어요. 기업 총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다른 회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법인 A가 법인 B로 특허 한 개를 이전해주고 특허 B를 임대해줬어요. 이 임대료가 아시아나는 1년에 240억인가 120억인가를 썼어요. 하여간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인가 20억을 줬더라고 임대료. 법인 A는 이제 입금이 발생했죠. 왜? 팔았으니까. 팔았고 임대료 받았으니까. 근데 이 팔고 특허를 팔고 임대료 받은 걸 소득세, 법인세, 세금 감면까지 해준대요. 그래서 기술 이전 소득, 이렇게 특허 팔은 거는 50% 감면, 기술 대여 소득은 25% 감면. 요것도 올해까지. 내년에 적용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습니다. 네. 만들어야겠죠. 네. 기업부설연구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직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기업 연구 전담 부서라도 만드세요. 연구 전담 부서라도 꼭 만드세요. 자, 심사 탈락. 기업이 연구소를 만들고 심사 통과? 당연하죠. 가점 사항이니까. 네. 특허 2개 보유한 기업이 기보에 창업기업 보증을 신청했어요. 우리 특허 있으니까 되겠지. 근데 땡 반려됐어요. 그 다음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후 재신청. 제 사례예요. 제 사례. 통과. 네, 그래서 2억 받았어요. 1억 받았어요. 1억. 1억이. 네. 1억 받았어요. 기업부설 연구소는 특히 기보에서는 특허가 있으면 연구소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연구소 안 되면 연구 전담부서라도 있어요. 꼭 있어요. 자,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이게 뭐냐 도대체. 뭐 이런 거래요. 예. 연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법적 근거는 이렇대요. 예.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는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준다. 네, 그 소리입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기업부설연구소 업무, 설립, 신고, 관리, 업무의 담당 기관은 누구이며 신고 방법은 누구입니까? 담당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업이라고 하죠. 여기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인가 있어요. 제가 채널톡 발송하듯이 얘네들도 채널톡 있어요. 예, 채널톡. 저희 정책자금TV 채널톡 여러분들은 다 받으시잖아요. 산기업도 가셔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와요. 계속 아침마다. 무슨 조찬 세미나, 무료 조찬 세미나, 그래서 유튜브로 막 그 대학 교수들 나와서 강의하는 거 막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기업 여기도 카카오톡 친구 맺어 두시고. 그럼 누가 신고하느냐? 기업이 셀프 신고해야 된다 이 소리. 셀프 신고해라. 그거를 누가 검증하느냐? 얘네들이 검증하겠다 이거예요. 법인이든 개인 기업이든. 신고 방법은 먼저 연구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신고해 이거예요. 그러면 만들 때 기업부설 연구소 요건에 맞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선설립 후신고가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설립하면 신고해도 빠꾸나니까. 그죠? 그래서 선설립 후신고인데 요건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이 요건이 중요한 거예요.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빈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네.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 어떻게 생겼나. 네. 여기입니다. 이렇게 막 팝업창이 바바바박 뜨면서 이 페이지가 바로 기업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 URL은 rnd.co.k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하시고 요거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설립신고하기. 그 다음에 인력 변동 생기면 여기서 변경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이게 회사에 가보면 이렇게 액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딱딱 붙여놓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럼 많이 보셨죠? 그 인정서 여기서 출력하시는 거예요. 네, 저기서 하는 겁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하세요.
자, 그러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할 때 일단 어떤 요건이 필요한데 인적 요건부터 볼게요. 사람이 있어야지 연구소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기업 알 필요 없죠. 중견기업 알 필요 없어요. 중기업 알 필요 없어요. 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소기업이세요. 소기업이시고 3명 이상 소기업은 연구 전담 요원 수가 3명 이상 돼야 연구소로 해주는 거예요. 소기업은 연구 전담 요원이 3명 이상이 되어야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고 3명이 안 되면 연구 전담 부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소기업인데 창업 3년 이내 창업 3년 이내는 2명만 있어도 돼. 네. 2명만 있어도 연구소를 쳐줄게. 그리고 벤처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이제 2명만 있어도 업력에 상관없이 2명만 있어도 연구소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짜야겠어요. 창업하고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아야겠죠. 네.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아서 계속 2명만 가지고 연구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고용이 힘든 기업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기업이 그러시니까. 그리고 이거 그래도 우리 연구원 2명 뽑기가 쉽지 않아요. 이공계 나온 친구들이 잘 안 올라 그래요. 그러면 1명이라도 뽑아서 전담 부서라도 하세요. 자, 인적 요건은 이렇게 명수에 대한 인적 요건은 이렇고 그러면 학력에 대한 인증 요건이 여기 보시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이공계, 자연계 학사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연계열 학사, 이공계 학사 이상인 사람은 학사니까 4년제 졸업이죠. 4년제. 4년제 졸업인 사람은 다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과를 나왔지만 기술사나 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능사는 안 되고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사, 산업기사, 그다음에 기술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연구 전담 요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 특례 조항이 있어요. 전문대 출신도 해줄게. 전문학사도 해줄게. 대신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돼.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돼. 네. 총무과에 있던 직원은 안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 이거 사실 그냥 전 직장에서 그냥 받아오시면 돼요. 연구 경력 증명서로 받아오시면 다 해줘요. 매몰차게 안 해주는 회사 없어요. 해줍니다. 연구 경력 껴달라고 하면 해줘요. 그렇게 해서 2년 이상 연구 경력. 그럼 우리 회사에서 2년 이상 있었던 애들은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돼요. 그래서 전문학사로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년제 전문학사는 1년만 경력이 있었고. 그리고 기술기능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로 4년 이상 연구 경력. 그러니까 고졸은 4년 경력. 전문대는 2년 경력. 그 다음에 4년제는 경력 없어도 돼. 그거예요. 대신에 이공계만 돼요.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은 여기면 창업 3년 미만은 2명까지는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도 이공계 나왔으면 해줄게. 이거예요. 요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원래 대표이사는 연구 전담 요원이 못하거든요. 근데 3년까지는 해줄게. 창업기업이니까.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건 패스. 그다음에 산업 디자인 분야. 서비스. 우리 회사는 디자인 회사인데요. 우리 회사는 서비스 업종이라서 이공계 직원이 안 오는데요. 그런 회사들 있죠, 당연히.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서비스 분야 연구소 조항을 따로 뒀어요. 여기는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도 가능해요. 대신에
학사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전문학사에 2년 이상 인자만 돼요.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고졸이 빠졌죠. 네. 그래서 그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는 고졸의 4년 경력 이상이면 되는데, 이 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학사, 그 다음에 전문학사 2년 경력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비스 분야 1급 자격증, 서비스 분야 2급 자격증 플러스 2년 경력. 네, 이렇게 자격증으로 하시던가 학벌로 하시던가. 요 자격이 있어야 서비스 분야 자격, 서비스 분야가 나와요. 고졸은 안 됩니다. 네, 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그래서 이제 알아봤고요. 역부설 연구소 설립요건. 이거 맞는 거. 왜다? 예, 이거구나. 요 박스 쳐주느라고. 네, 박스 쳐주느라고. 애니메이션을 제가 걸어놨었네요. 네, 아시겠죠? 자연계 학사는 다 되고, 기술 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인 사람은 다 되고, 전문학사 2년 이상, 산업기사 2년 이상, 고졸은 4년 이상, 기능사 4년 이상, 대표이사 인정 가능 3년까지.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는 산업 디자인 분야, 서비스 분야는 자연계 분야가 아니라도 되는데 단 4년제, 2년제만 된다. 고졸은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분야를 다시 한번 확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연과학 분야는 아시겠죠? 자연과학 분야는 이공계 나와야 돼요. 서비스 분야 다시 한번 정리.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서비스 분야 1급 자격증 또는 아니면 전문학사의 2년 경력,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 2급 자격증 플러스 2년 경력.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기준경비율 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냐? 우리 다 됐어요. 우리 도소매업이에요. 도소매업인데 다 4년제 나온 애들, 경영학과, 무슨 회계학과, 무역학과 이런 나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서비스 분야 연구소로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충족했어요. 그 서류는 이제 바꾸나 한 거야. 왜? 여기 지정된 기준 경비율 코드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이 코드가 맞는 기업만 해줘요. 시사뽕이지만 해줘요.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빨리 그러니까 후기 쓰시라고요. 후기 쓰시면 제가 강의 드리니까 해볼게요. PDF로. 자, 여기 보시면 표준산업분류 코드 5자리는 요런데 그 기준경비율 코드, 즉 세무서 코드, 국세청 코드는 6자리는 요거에 이렇게 매칭 시켜놨잖아요, 서로. 그죠? 그러면 제가 도소매로 가볼게요. 도소매. 뭐 이렇게 오래 검색해? 엄청 많은 거군요. 보시면 여기 소매에서 45110은 세무서 코드 501101. 그죠? 이것만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4511101은 4511101 여기도 4511101. 4511101은 세무서 코드가 요거로 등록돼야만 해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해줘. 네. 이렇게 해서 탈락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멘티 기업들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이걸 다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변경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결산하기 전에 기준경비율 코드 바꿔달라고 하셔야 돼요.
기준경비율 코드. 맞아야 서비스 분야 연구소를 만들 수 있다. 이공계 아닌 애들로 만드는 거. 자연과학 분야는 이거 기준경비율 코드 안 봐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공계가 없을 때 서비스 분야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맞춰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공계 출신이 아니어도 되나? 고졸 안 됩니다. 자, 과학기술 분야랑 서비스 분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정리. 연구원, 이공계 졸업자, 학사, 전문학사, 고졸 가능. 연구원, 전공 불문 대신에 고졸은 불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물적 요건 볼게요. 이제까지 인적 요건 봤잖아요. 사람이 몇 명이어야 되고 걔네들은 어떤 학벌이 있어야 되고 그거 봤는데 이제는 공간, 어떤 공간에다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 알아볼게요. 일단 독립된 연구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됐다는 건 벽으로 둘러싸져 있고 별도의 문이 있어야지 독립된 거잖아요. 그럼 파티션 어떻게 하냐? 파티션 쳐놓고. 우리 회사는 벽이 없어요. 대신에 연구원 애들 구석으로 몰아넣고 파티션 쳐놨어요. 예,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볼게요.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면적은 그 정도의 인원이 업무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소가 두 평이에요. 연구소가 2평인데 2평을 신고해 놓고 연구소 3명, 연구원 3명 등록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인당 1인당 2평 정도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적정할 것 같아요. 다음의 경우에 하나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예외 조항. 여기에 대해서 예외 조항. 다음의 경우에 하나요. 연구소 전담부서가 인정되는데요.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15평이잖아요. 연구소 면적이 15평이면 파티션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파티션 딱 쳐보세요. 이 파티션 친 면적이 15평이 안 돼. 그러면 굳이 벽이 없어도 파티션만으로도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해 주겠다. 이 소리예요. 네, 연구 전담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연구 전담 부서는 당연한 거고 연구소조차도 칸막이 등으로 구분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 현판을 칸막이에 붙이면 돼요. 그렇죠? 다음. 네, 너무 이론만 했더니 지루해지는 시간이 와서 빡시게 집중했죠. 네. 퀴즈 이벤트. 스타벅스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두 문제가 나가는데요. 두 문제가 나가는데 둘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스타벅스 상품권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느 모 대표님께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싹쓸이 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나갑니다. 채팅창 준비하시고 문제 나갑니다. 2018년 5월에 창업하였어요. 직원이 5명인데요. 직원 1번 직원은 특성화고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45살이에요. 2번 직원 전문대 졸업, 그 다음에 간호학과 38세. 직원 3 4년제 졸 경영학과 32세. 직원 4 4년제 졸 회계학과 30세. 5번 직원 4년제 졸 통계학과 30세. 문제 1. 이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1번 문제. 2번. 그 연구소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연구소일까요? 서비스연구소일까요? 두 문제 모두 맞춰주시는 분이 1등을 차지하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 막
하세요 그냥. 둘 다 써주셔야 돼요. 둘 다. 네. 있다 서비스 연구소. 여지혁 대표님이 있다 서비스 연구소. 정은경 대표님이 있다 서비스. 이거 기준이 누가 먼저신가? 이거 정은경 대표님 오탄한 거 이거 어떻게 하시고? 여지혁 대표님. 과학기술연구소. 이주빈 대표님 네 과학기술연구소. 정은경 대표님 있다 서비스 연구소. 네, 이거 있다 서비스 연구소 쳐드릴게요. 오탄한 거니까. 김민경 대표님은 만들 수 없다. 여지혁 대표님은 있다 서비스 연구소. 이거 최성민 대표님 요거 좀 지워주세요. 네, 요거 낙서하신 거. 최성민 대표님 아이 지워주세요. 그래서 있다 서비스 연구소. 네, 김민경 대표님 있다. 네, 어쨌든 첫 번째는 아니시라서. 그래서 1등이 정은경 대표님 아니면 정은경 대표님 아니면 김민경 대표님 두 분 중에 하나인가? 아니구나. 있다는 맞아요. 맞는데 정은경 대표님이 서비스 연구소 1등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연구소 1등은 이주빈 대표님이에요. 자, 이주빈 대표님이 우승자인가 정은경 대표님이 우승자인가 그거 살펴볼게요. 보세요. 특성화고 졸업했으니까 45세면은 당연히 경력 4년 이상 넘었겠죠. 네, 돼요. 이 사람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전담 요원을 할 수 있어요. 자, 전문대졸인데 간호학과 나왔어요. 간호학과는 이공계인가요? 자연계? 문과인가요? 간호학과는요 자연계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대, 약대, 간호학과 다 자연계열이에요. 그래서 전문대졸 간호학과 38세니까 이 사람도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원 3번. 그러면 2명의 과학기술연구소 직원이 있네요. 그러면 2명도 되잖아요. 과학기술연구소가. 그죠? 근데 왜 안 돼요? 근데 왜 안 돼요? 네, 3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3년이 넘어서 창업한 지 3년이 넘어서 3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고졸은 서비스 분야는 안 되지만 고졸의 4년 경력이면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는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문대졸의 간호학과니까 이 사람도 과학기술 연구원은 될 수 있어요. 그럼 과학기술 이 사람은 경영학과니까 서비스 연구원. 그러면 문제는 얘예요. 통계학 지금 2대2잖아요. 과학기술연구원 2명, 서비스 연구원 2명. 통계학과 나왔네? 얘가 자연계면 일로 들어가는 거고 문과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계학과. 어딜까요? 통계학과. 네, 통계학과는 경영학부에 들어가요. 통계학과. 그래서 이게 제가 컨설팅했던 기업인데 그래서 서비스 연구소를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처음에 저는 이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3명 묶어가지고 신고했죠. 빠꾸 났네? 이분 고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고대에다 물어봤어요. 통계학과가 이과냐고 문과냐고. 그때 문과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그래서 1등은 누구예요? 정은경 대표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주빈 대표님이 아깝게 떨어지셨어요. 이거 당연히 이과라고 생각하셨으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 하셨을 텐데 얘가 문과더라고요. 그래서 정은경 대표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주빈 대표님은 지난주에 왕창 타가셨는데, 이주빈 대표님은요 지금 1등 하셨을지라도 양보하셨을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스타벅스 정은경 대표님 끝나고 저한테 톡 주세요. 네.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 평 써드릴게요. 자, 이제 실무 한번 들어갑니다. 실무 어떻게 설립하는지. 실무. 아이고, 이거 자꾸 커져. 채팅창이고. 실무 들어갑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필요 서류 이제 알아볼게요. 뭔 서류가 있어야 돼? 알았다 그러면. 근데 관공서에 뭐 하려면 서류 엄청 많잖아요. 그래도 뭐 준비하면 또 이게 없어서 신고 못하고, 또 이거 준비하면 또 이거 없어서 신고 못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다 준비되면 그때 빡 신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완 요청 나오면 그거 보완해서 딱 신고. 보통 한 번 정도는 빠꾸를 넣거든요. 한 방에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빠꾸를 맞는데 막 빠꾸 3번, 4번 맞으면 짜증나서 막 포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서류가 필요해요. 엄청 많죠.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일단 12번은 빼도 돼요. 이거는 나중 거니까. 1번 연구 전담 요원의 졸업 증명서.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이공계든 뭐든. 대표자 졸업 증명서. 대표자가 내가 연구 전담 요원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네. 졸업 증명서 내셔야 돼요. 본인 것도. 대신 창업 3년 이내만 된다 그랬죠. 전문대졸. 고졸은 연구 경력 증명서. 그죠? 전문대졸은 2년, 고졸은 4년의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구 경력 증명서를 떼와야 돼요. 전 직장에서 뛰든 우리 직장에서 뛰든.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데 전 직장에서는 이제 부탁을 해야 되죠. 나 경력 증명서도 떼어줘. 그러면 네, 떼드릴게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 앞에 연구자만 붙여줘. 네. 그럼 연구 경력 증명서. 그러면 이제 인정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현재까지는 요건 통한다. 이거 1년 한 2년 뒤에 이 강의 듣고 그때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막 뻥치네 김종우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구소 현판 네 번째가 현판은 저기 네이버에 가시면 연구소 현판 검색하시면 수백 개 업체가 나와요. 여기서 뭐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그렇게 하나 만드시고 연구소 도면 작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도면에 좌석 배치도.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앉고 이 자리에 누가 앉고 이거 하셔야 되고 연구 전담 부서와 다른 부서까지 같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도면에. 그다음에 회사 전체 조직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소를 찍은 촬영한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을 뭘 찍어야 되냐면 현판을 찍어야 되는데 정면에서 한번 찍고 측면에서 찍어야 돼요. 비스듬히 45도에서. 왜 측면에서 찍냐면 이게 두께감이 있어야 돼요. 아크릴 현판이나 입체감이 있는 현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A4 용지에 출력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 현판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소 입구 사진. 그래서 이 현판과 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 실내가 같이 보일 수 있게. 연구소 입구 사진. 그 다음에 연구소 안에 들어가서 네 귀퉁이에서 가운데를 향해서 4컷. 작은 회사면 두 구석에서 이제 가운데를 향하여 1컷. 그래서 2컷. 뭐 4컷 또는 2컷을 찍어서 보여줍니다. 아니,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사 전체 도면이 있어야 돼요. 연구소 도면도 있어야 되지만 회사 전체 도면도 있어야 돼요. 회사 전체에
연구소가 여기에요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없어요. 그런데 연구소에는 있어요. 사람 이름이.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약직인 경우. 네. 그럼 이 계약직을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네, 그게 된다는 분, 저는 사례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서 이거는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소기업 확인서 띄어서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연구과제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연구과제 리스트는 서류로 없어도 되고 전산 신청할 때 전산에다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노트 출력본은 연구원들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급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하다. 이렇게 12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 준비되면 전산 들어가서 신고하시면 돼요.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사무실 사진이고 전체 사무실. 여기 연구소 출입구 보이시죠? 그 연구소 출입구 문을 띡 열었더니 현판 붙어 있고 요 안에가 보이죠? 책상이. 그리고 안에서 들어가서 찍었더니 여기 좁아서 이제 두 군데만 찍었는데 여기서 찍고 이쪽에서 찍고 이렇게 찍었네요. 그래서 현판은 이렇게 두께감이 나오게 한 번 더 찍어주고 이렇게 좌석 배치 이렇게 사람 이름 이렇게 써줬잖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들어왔네요. 해당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6개월 계약직 4대 보험 가입장 사업자 명부 확인서 출력이 되던데요. 네, 되죠. 4대 보험 가입 안 한 사람들 계약직 3.3% 뛰는 직원들. 저는 이제 그런 직원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 도면 그리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예, 요거 뭐 포토샵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포토스케이프가 편해서 그걸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회사 도면 구해서 스캔 뜬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더딥히면 돼요. 여기가 대표이사실이고 여기가 공석이고 여기 연구원 누구 네. 요게 기업부설연구소다. 출입구는 여기다. 네, 이렇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 세로 넓이가 있어야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를 써줍니다. 그리고 요거 곱한 거를 연구소 면적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업무 범위 볼게요. 그럼 연구소는 어떤 업무를 해야 연구원이냐. 그리고 연구원이 연구만 해야 된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업무야. 중소기업에서 사실 연구원이 연구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네, 그래도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한번 알고나 가자고요. 자, 연구개발 활동. 시제품의 경우 시제품의 설계, 시험 제작은 연구개발인데 개발된 시제품을 단순하게 복사 제조하는 건 연구개발이 아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법에. 네. 뭐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그다음에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병역대체복무제도가 뭐냐면 군인이 군대 안 가고 그 산업 무슨 요원으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 병역 군대 가는 대신에 보통 대학원생들인데 보통 대학원생들 아니면 석사 박사과정인 사람들 그 회사는 고급 인력을 저렴한 임금에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기업부설연구가 연구소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회사는 무조건. 그리고 석사 2명 이상 확보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신청 기간은 네, 이제 준비하셔야죠. 1월 그다음에 6월 달 있습니다.
1년에 2번 받아요. 중소기업은 매년 1월, 6월. 1년에 2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카가 요번에 군대 가는데 내가 얘를 군대 보내기 싫어. 뭐 그런 사람, 그런 삼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역 대체 복무제도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 도입해서 조카를 고용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총정리 해드릴게요. 많은 걸 했는데, 네. 총정리. 세액공제, 지방세 감면, 과세특례,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이것도 있었어요. 설명은 안 했지만. 과세특례, 법인세 감면, 요거는 이제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병역대체 복무제도.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안 만들겠다고요? 네? 이해를 못하겠어. 무조건 만드세요 오늘. 아니, 오늘 끝났구나. 내일 만드세요 무조건. 그런데 서비스 분야 연구소가 설립 불가. 얘네들은 안 돼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아까 그 기준경비율 코드에 안 들어간 코드. 대표적으로 이제 유흥 관련 분야. 서비스 분야 중에 유흥하고 관련 분야는 당연히 안 되고 그 외 서비스 분야 중에 기준경비율 코드를 맞춰야 된다. 네. 그 소리예요. 얘는 무조건 안 되는 코드고. 서비스 분야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은 조건부로 가능한데 인정표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안 봤나? 그 조건표만 보셨죠? 아까 이거 봤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2021년 7월 8일 날 변경이 됐고 제가 여기 업데이트 해드렸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6월 말에 설립 신고를 했어요. 근데 걔네들 한 며칠 심사하더니 빠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서류 보완을 해서 올렸더니 안 된대.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여기가 기준경비 코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별일일세?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명을 못 맞췄으니까 2명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2명을 서비스 분야 연구소, 그러니까 이공계 3명이었는데 고졸 하나, 대졸 전문대 하나 뭐 이랬어요. 그래서 3명을 신고했는데 과학기술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로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4년제만 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하여간 4년제고 뭐 하여간 안 됐어요. 근데 업데이트가 돼서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서비스 분야 연구 활동이 인정되는 분야의 확인표가 좀 아까 켰던 그 PDF 파일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항의 들어오면 또 바꿔주고 항의 들어오면 바꿔주고. 근데 희한하게 7월 8일 업데이트 됐잖아요. 제가 6월 말에 했는데. 그래서 2번째 보완할 때 통화를 했더니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전담 부서로 설립하려는 거 취소하고 다시 연구소로 신고했어요. 별일도 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날 최신 업데이트가 됐더라. 이거 또 언젠간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이제 4번째 챕터입니다. FAQ. 질문과 답변. 자주 나오는 질문. 실사 나와서 절세 금액을 추징한다던데.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대. 나와서 세금 다 때려맞고 다 추징한다는데, 절세 금액 다 추징한다는데.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추징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어디서 시사가 나올까요? 산기업
그 연구 개발 부서를 인정해주는 산기업에서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절세 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산기업 실사와 국세청 실사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추징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기업 실사는 어쩔 때 나오냐? 산기업 실사가 나오면 연구 전담 요원이 실제 연구 업무만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증빙 자료가 요구하겠죠. 그래서 그 증빙 자료가 연구 노트, 아니면 연구 개발 보고서, 아니면 뭐 그 기간에 출원된 특허, 뭐 이런 거. 그래서 겸직 여부를 체크하는데 조사 나왔을 때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세청이 실사했을 때는 뭘 보냐? 겸직 여부 이렇게 비슷한데 실제 연구 활동 여부를 보는데 얘는 연구 노트를 제출하라 그래. 네. 실제로 제출해야 돼. 국세청한테 연구 노트를. 그럼 연구 노트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구 노트 안 쓰는데요? 그러면 연구 개발 실적 보고서라도 쓰셔야 돼. 써놔야 안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실사시 주안점인데 왜 실사가 나올까요? 이걸 아셔야지. 왜 실사가 나올까요?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가 5만 개예요. 5만 개. 5만 개를 몇 명이 관리하냐면 14명에서 18명 정도가 관리해요. 산기업에 담당 직원이. 5만 개 기업을 14개에서 18개가 어떻게 관리해요? 아니, 10몇 명이 5만 개를 어떻게 관리하냐? 그냥 실사 다 못 나가요. 그러니까 실사 나갈 때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기업은 1년에 한 번 보고서 내라고 했는데 안 내. 그거 매년 4월 달이거든요. 그거 안 하면 나가는 거예요. 얘네들 왜 연구소 신고하고 나서 강간무소식이야? 직원도 들락날락 했을 거고, 뭐 연구소가 이사도 가고 자리도 변동됐을 텐데 신고를 안 하네? 그래서 1년에 1, 2회 정도는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무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그냥 하세요. 변경신고. 산기업은 그럴 때 나와요. 그럼 국세청은 언제 나올까요? 국세청은 언제 나오냐면 누가 찔렀을 때. 네. 내부 고발자가 있을 때 나와요. 아니면 퇴사자의 고발이 있을 때. 앙심을 품은 직원이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기업은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괴담이 돌잖아요. 괴담. 연구소 잘못 만들면 다 추징당한다더라. 네? 괴담.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할 것만 지키시면 실사 안 나옵니다. 자, 매년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던데 맞죠? 매년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가요. 1년에 1회 신고하면 그게 보고서예요. 네. 매년 4월에 자진 신고하는 거고. 연구노트 제출이 아니에요. 연구노트는 어디다 한다? 국세청에다만 한다. 산기업은 그냥 전산에다 입력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이거 하는데 한 1시간? 네, 1시간 정도. 1년에 한 번 딱 1시간 정도 하시면 돼요. 아니 1시간 너무 심했나? 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저같이 숙달되면 30분. 자, 연구노트 작성해서 비치해야 되나요? 네. 하셔야 돼요. 연구 목적과 진행 내용을 기록하는 건데요. 양식 파일이 있어요. 뭐 줄무늬형도 있고 격자형도 있고 무지형도 있고. 하나 볼까요? 샘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노트. 작성 방식 안내 나와 있고. 여기 프로젝트 개요. 그 다음에 스터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거 뭐야? 제목. 딱 목차를 쭉 적게 돼 있고. 이게 지나면 이제 하루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2~3번씩 이렇게 과제명과 과제번호 그리고 이런 걸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뭔가를 이렇게 써야죠. 그리고 한 페이지 또 백지가 나오고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다 인쇄하시면 안 되죠.
그죠? 홀수 페이지 또는 짝수 페이지만 인쇄하세요. 요것만 나오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D링에다 철해서 연구원 자리에 이렇게 꽂아 놓으세요. 유사시에 빨리 작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연구노트 양식이 있습니다. 작성 지침은 나와 있어요. 요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라고. 많지도 않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작성 사례 볼게요. 이제 요거는 우수 사례예요. 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수 사례. 요거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우수 사례인데 예, 이렇게 썼네.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거 진짜 정성스럽지 않아요? 저는 참고로 이렇게 작성 안 합니다. 네. 근데 우수 사례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렇게 뭐 이렇게 연구소 기밀 관리, 보안 관리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이제 워드로 친 거네요. 이렇게 워드로 쳐서 연구소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림과 워드.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시험 데이터 막 넣어놓고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그래서 이제 실물 찍은 사진이 이렇게 디링, 3바인더 디링 놓고서 이렇게 철해가지고 쓰게 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게 우수 사례라고 그랬어요. 제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 샘플. 네, 이거 받으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후기를 쓰시면 강의안을 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작성은 둘째치고 일단 비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졸, 전문대졸, 연구경력 증명서 증빙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네. 전 직장 요구해라. 근데 앞에다 연구자 붙여라. 네. 앞에다 연구 붙여라. 거기에다가 근무 부서 담당 업무도 표시해주면 더 베러. 더 좋았어. 그다음에 미술 전공자도 되나요? 서비스 분야 연구소는 당연히 되고 과학기술 분야면 그 학과가 소속 미술학과, 산업디자인과 특히 산업디자인과가 어느 대학은 이공계로 가 있고 어느 대학은 미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 미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공계가 인정되는 학교면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로 들어간다. 안 되면 서비스 분야 연구소로 넣어라. 자, 연구개발 활동조사 입력. 아까 1년에 한 번 4월 달에 입력하는 거 화면만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여기 화면이에요. 여기 연구개발 활동조사 입력 확인 시스템. 네, 여기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18명이구나. 네. 연구소 인정팀 담당자 중에 조사위원이 18명이에요. 18명이 5만 개를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작성자는 그 연구 책임자, 보통 연구소장 아니면 연구개발기획부서가 작성하는 게 원칙이죠. 미제출 시 이거 안 내면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수행 능력이 없는 걸로 보고 실사 나와서 인정을 취소한다고. 실사가 나온다고 다 취소되는 건 아니고 실사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진짜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깜빡했네요.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유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게 좋죠. 실사. 그래서 매년 꼬박꼬박 제출하면 실사 안 나와요. 네, 이 18명이 미쳤습니까? 그런데 가게.
갈 리가 없죠. 이상한 데만 가는 겁니다. 이상한 데. 자, 전산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반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비 현황, 지역별 구분 이렇게 4개의 스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인적사항 스텝 1. 두 번째 스텝 2. 그래서 조직의 형태, 민간기업, 중소기업, 산업분류 코드, 설립연도, 종업원수, 자본금, 자산, 매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스텝 2. 스텝 3. 연구개발 인력.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합계 몇 명. 그죠? 이게 스텝 3. 그 다음에 스텝 4. 연구개발비. 1년 동안 연구개발비 어떻게 썼냐. 네. 그거. 어떻게 썼는지 대충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그냥 대충 쓰세요. 물론 실사 나오면 증빙이 있어야 되지만 실사 안 나오니까 대충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서울에 있다 아니면 경기도에 있다. 그럼 경기도에 있네요. 남자 3명이 있어요. 이렇게 신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스텝 5. 지역별 구분. 여기에다가 1억 5천 썼다.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스텝 6. 과제 수행 현황.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몇 가지 과제를 했다. 그래서 제목만 쓰시는 거예요. 과제 내용 쓰지도 않아요. 과제 내용, 과제 제목 쓰시고, 이건 기업과의 협력 산산이다. 아니면 우리 단독이다. 이렇게 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셨죠? 네, 별거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고 여러분.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당장 연구 전담 부서라도 만드시고, 없으면 앞으로 직원들은 이공계만 뽑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십니다. 오늘 배운 내용. 기업부설연구소는 그래서부터 FAQ부터 실습까지 봤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됐네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을 알 수 있고요. 기업부설연구소 혜택도 알 수 있고요.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공지사항. 네, 지금 여기는 대부분 멘티 1기가 들어와 계신데 지금 담당 팀장 매칭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조만간 단톡방이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줌 미팅, 저랑 1대1 미팅이 다 끝나야지 되니까 지금 제가 5군데만 아직 안 했거든요. 5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됐고, 5군데 마저 미팅이 끝나면 단톡방을 만들고, 그리고 단톡방별로 컨설팅이 진행될 거예요. 줌 미팅을 하셔도 되고 카톡으로 톡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저희 멘티 1기들은 금요특강 라이브 저희 녹화본까지 받으려면 3만 원이잖아요. 강의비는 2만 원이고. 그래서 52주 했더니 156만 원 상당. 그다음에 제가 컨설팅 로드맵 짜드리는데 그 일당이 중소기업부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분은 제가 지금 14년 차니까 제가 여기잖아요. 요 경력. 제가 75만 어치 해드린 거예요. 75만 7천 원어치 해드린 거예요. 제가 해드린 분들은. 그리고 아직 대기 중이신 분들도 있죠. 네.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책자금 조달 코치.
융자 출연금 보조금. 이거 보통 성공보수로 3%에서 5%, 출연금 10%, 15%, 아니면 협약금, 협회에다가 뭐 선금 800만 원 내고 성공보수 5%, 보조금은 10%에서 30%막 이렇게 달라 그럴 거예요. 컨설팅 업체. 네, 그거 해드립니다. 저희가 코칭 해드려요. 네, 업종 코드 선정해 드릴 거고, 신용등급 관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특허 셀프 출원, 노무제도 정비, 정관정비. 이거 선정하는데 저희가 다 서치해서 뒤져야 돼서 이거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신용등급 관리는 그때그때 다른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100만 원 받아요. 그다음에 특허 셀프 출원 코칭도 요거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요거는 강의 들으신 분은 알죠? 그다음에 노무제도 정비. 노무제도 정비 요거 이제 노무사를 소개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간단한 거 그냥 제가 그냥 근로계약서나 이런 거 취업규칙 이런 거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정관, 법인 사업자는 정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관을 최신 정관으로 유지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지원금 어떻게 받으실지 코칭해 드려요. 이게 한 500만 원 돼요. 더 되죠 사실은. 요거 멘티 기업들 지금 99만 원 내고 대박 관리. 멘티 2기 언제 뽑냐고 그러시는데, 멘티 2기는 10월 중순에서 말쯤에 뽑을 거예요. 멘티 2기. 멘티 2기는 199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67% 할인. 부가 서비스가 뭐냐면 이 외에 뭐 우리 R&D 할 거예요. 아니면 또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이노비즈 인증해 주세요. 그런 거 저희가 부가 서비스 저희들이 받는 돈의 3분의 1만 받습니다. 멘티 1기. 여성기업 확인,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조달 등록, 직생 확인 등등. 여성기업 확인 빼고 나머지는 다 빡셔요. 여성기업 확인은 셀프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뒤에는 아까 그 부록이고 아까 강의 때 보셨던 거. 자, 이제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세요. 대표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이주빈입니다. 네네네. 기업 부설 연구소하고 연구개발 전담부서 네. 그게 이제 인적 요인에서 이제 몇 명의 인원의 수에 제한돼서 구분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다시요. 인적 요건? 네네. 그러니까 인원 수가 네, 인원수. 다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인원 수랑 뭐 네, 서비스는 크게 다른 거. 예. 기업 부설 연구소랑 연구개발 전담부서랑. 전담부서는 1명 이상. 그래서 인원수만 기준으로 일단 다르게 보면 네, 되는 거죠? 연구전담부서는 1명만 있어도 되고, 네네. 연구소는 3명 또는 2명. 근데 이 소기업 인적 요건에서 네, 대표자가 이공계 전공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설 연구원이 한 명 있으면은 네. 이제 3년 차 미만일 때는 이 상태에서 2명이 등록이 돼 다음 회차에도 증언을 하지 않고 계속된다면은 이거는 실제 대표를 빼고는 한 명만으로도 연구소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제일 좋은 코스. 이건 어떻게 보면 벤처 인증하는 것보다도 더 인원수가 적은 거네요. 대표가 이제 이공계 전공이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연구원 외에 1명의 직원이 더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에 실제 연구소 기업으로 입주하지 않고도 법인세 뭐 100% 면제받을 꼼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니라면 뭐 지역마다 이게 이제 특구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지. 네, 지역별로 있어요. 지역별로 네. 있나요? 연구개발 꼼수 이런 특구라고 건 네. 인터넷에 연구개발 특구라고 하시면 쫙 나와요. 네. 네. 그리고 서비스 연구원하고 기술 연구원이 실제 사업에서 네. 그 기술 연구 분야나 뭐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는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파일이나 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 열람해서 자세히 한번 해당 사항이 있나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뭉뚱그려서 서비스 연구원은 이런 것, 기술 연구원은 이거, 뭐 IT 뭐 이렇게 한정적인 게 아니라 뭐 뜻밖의 것들이 이제 어떤 기술 연구원으로 인정이 된다든지 뭐 이공계 쪽 그걸로 인정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해당 사항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아,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명상을 하고 저 헤르츠 주파수를 이용해 가지고 진동을 이렇게 공명을 일으켜서 과학적으로 그걸 입증한 건데 실제로는 제조를 하는 뭐 그릇이나 이런 걸 제조해서 명상 도구를 만든다.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연구개발 분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연구개발 분야에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아, 아, 네네. 그리고 이제 멘티 기업 서비스에서 네. 1년 연장할 경우에 뭐 비용 부분이나 아니면 그렇게 가는지 아니면 성공 수수료로 가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 1년 되죠? 후에 네네. 1년 지나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PDF 같은 강의안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강의하는 후기 올려주셔야지 드리죠. 알겠습니다. 후기 감사. 제가 왜 네. 이렇게 후기를 올리려고 할까요? 네. 왜 후기를 올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써보라고. 그렇죠. 아, 강의 내용 정리해서 써보라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올라왔네요. 채팅창에. 최성민 대표님, IT 기업이면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하는 것과 벤처 인증을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둘 다 하셔야죠. 최성민 대표님의 고마워 브라더는요,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노비즈로 가셔야 돼요. 3년 후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정책 자금은 다 들어가실 수 있어요. IT 기업은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 이미 설립하셨으니까 안 되죠. 그 연구소 기업이 연구단지에 들어가야 돼요. 연구소 기업이 연구단지에 들어가야 세액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죠. 그죠? 3년 동안 100%, 그 다음에 2년 동안 50% 감면이니까. 그게 더 좋죠, 사실. 그 다음에 벤처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회사들이 인증받는 게 벤처고. 네, 그 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소 기업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 이미 창업하셨잖아요. 새로 창업하셔도 되지. 네,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연구소 기업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겠네요. 여재혁 대표님, 사업장 주소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해야 하죠. 상관없습니다. 네, 부설연구소는 그 지방에 있는 평택이나 화성에 있는 공장은 직원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시내 오피스텔 잡아서 거기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들이 하도 나가니까. 예를 들어 사업장이 비상주이면, 사업장 신고가 비상주로 되어 있으면 비상주 공유 사무실이면 여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나요? 실사가 나올 때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다 앉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비상주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지방에 있는 제조업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제조업들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시내에 둡니다. 시내, 읍내, 아니면 아예 서울에 두는 경우도 있고, 서울에 패스트5 이런 데 가는 거 많더라고요. 또 있나요, 질문?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시죠. 정우경 대표님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이 너무 완벽했구나. 질문이 없으시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굿나잇. 안녕. 먼저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